안녕하세요, 유민입니다. 오늘은 제 입시썰 풀면서 겟레디 윗미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저는 수능을 총 2번 봤고요. 첫 번째는 수시로 대학교를 들어갔다가 이 대학교가 싫어서 두 번째로는 6년술로 대학을 붙어서 지금 3학년 1학기 재학 중입니다. 그럼 썰 풀어볼게요. 우선 베이스랑 눈썹까지 그렸고요. 쉐딩 먼저 해줄게요. 제가 어떻게 입시를 하게 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성적이 한 4등급 대였어요. 여자 고등학교 사립이었고 일반고 기준 4등급이었고 3학년 1학기인가 2학기까지 내신을 더해서 4.5, 딱 4.5가 나왔어요. 딱 중간이죠. 완전 중간, 완전 평범한 학생이어서 4.5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교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제 성에 안 차고 더 높은 학교를 가고 싶은 열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수능을 안 보고 다시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3등급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뭐 엄청 특별한 공부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국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내 국어 능력을 살려서 논술을 봐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이 했던 국어 선생님께서도 논술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하셨는데 현역일 때는 논술이 마냥 겁나고 무섭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냥 수시 다른 걸로 넣을래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논술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는 정보가 아예 없었어요. 논술을 주변에서 한 학생들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 다 논술을 준비를 한 사람이 없어서 저는 무작정 정보력이 많은 곳에 가자라는 생각으로 대치동에 있는 대형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대치동 대형 학원에서의 기억은 매우 좋았어요. 아마 저는 그 학원이 없었더라면 논술에 붙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 학원을 다녀야만 대치동에 있는 비싸고 대형 학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학원을 다녀야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전혀 아니에요. 거기서 배웠던 게 초반에 감 잡고 정보력을 얻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논술고사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임박해서 당장 대형 학원에서 특강을 들어야 한다? 저는 이거는 비추입니다. 저는 특강을 듣지 않은 학교를 붙어서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강 듣고 열심히 준비한 학교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논술 특강, 특히나 대형 학원의 특강이 논술을 임박한 시점에서 중요하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쉐딩을 다 해줬고요. 얘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논술 결과를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6개 논술 중에 최초합 1개, 예비번호 2개, 3떨이었습니다. 예비번호 2개 중 하나는 3번을 받았고요. 하나는 한 50번대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3번 받은 대학교는 예비번호가 돌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를 붙어도 글쎄요.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녔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제가 논술날 있었던 해프닝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논술날 제가 당일에 2학교를 보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에 마라탕 3단계를 먹고 잠을 자는 그런 멍청한 잘못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더러운 얘기 죄송해요. 이거 느낌이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그날 처음 보는 학교에서 논술고사 시작하기 한 10분 전인가? 갑자기 화장실에 급하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사장에 계신 분이 지금 나가서 제 시간에 못 들어오면 고사를 못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빨리 갔다가 빨리 들어오자라는 생각으로 빨리 가게 됐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그냥 논술고사를 봤죠. 그리고 나서 2번째 학교로 이동하는데 엄마 차를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차 안에서 안 되겠다, 이거 미쳤다. 그래서 모 학교에 논술고사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화장실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꿀팁, 여러분들은 중요한 날이 있기 전에 마라탕 3단계를 드시지 마세요. 완전 바보 같았죠? 이 색깔로 눈 꼬리 쪽 앞에 삼각존 음영해줄게요. 하나의 꿀팁을 더 드리자면 논술을 볼 때 학교마다 지정되는 필기구가 다 다르거든요. 뭐 어떤 학교는
화이트는 안 된다. 어떤 학교는 파란색 볼펜은 되는데 빨간색 볼펜은 안 된다. 어떤 학교는 볼펜이 아예 불가능하고 연필만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두 학교가 규정이 달랐어요. 처음 학교는 연필을 사용해도 되는 학교였고 두 번째 학교는 연필을 사용하지 못하고 검은색 볼펜만 사용해야 하는 학교였는데 제가 두 번째 학교 규정만 기억하고 필통에 연필을 챙기지 않고 검은색 볼펜, 화이트 이렇게만 챙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패착이었던 이유가 저는 샤프 연필 지우개에 굉장히 강하고 화이트 볼펜에 약해요. 그런데 첫 번째 학교에서 연필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펜으로 쓰다 보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논술을 완전 망했어요. 하필 그때가 화장실 가고 싶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출 1분 전까지도 막 쓰느라 화이트 쓰고 막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학교는 망쳤어요.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비 땡땡 대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였는데 딱 그걸 보자마자 예비 땡땡 대학생을 축하해요. 근데 너만 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 시험장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꿀팁 두 번째는 모든 필기구를 다 챙겨서 그날 안 되는 걸 그 학교에서 빼라.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주의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색깔로 언더 음영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붙은 학교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기출을 하나도 풀지 않은 학교였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경향이 있는지 문제 스타일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근데 그 학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제가 원했던 대학교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집이랑도 너무 멀고 사실 저는 염두에 두지 않고 남은 카드로 쓴 학교였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어서 저는 파이널 연습할 때도 그 학교 거를 안 봤었어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파이널도 안 봤었고 어쨌든 5만 원인가 6만 원 내고 논술을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워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막 가는데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내가 가고 싶지도 않은 학교, 어차피 붙지도 않은 학교, 내가 왜 가는지, 내가 기출도 안 풀었는데 이 학교 어차피 떨어질 텐데 내가 왜 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휴대폰으로 그 학교 기출을 진짜 논술 보기 1시간도 안 됐을 때 봤어요. 근데 너무 제가 푼 거랑 다른 거예요. 제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랑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 망했다. 지금이라도 지하철에서 내려서 바로 집에 가버릴까? 어차피 부모님 다 출근했고 집에서 쉬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아, 내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걸까? 이러면 고민을 계속했어요. 고민을 계속하니까 어느새 학교 도착했더라고요. 어이없게도 학교 도착해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봤는데 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 문제에 관한 지문이 나온 거예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지문이 나온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사회학과를 진학을 희망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사회학과를 진학을 못했지만 사회학과 진학의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모든 생기부 내용을 사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웠단 말이죠. 특히나 저출생 혹은 여성 인권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중학교 때부터 매일매일 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수월했어요. 그래서 되게 쉽네. 이 문제 나랑 잘 어울리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술술술술 긴장 하나도 안 하고 다 풀었습니다. 그러고 논술 제출 한 10분? 10분이면 되게 논술에서 긴 시간이거든요. 10분 정도 남기고 저 먼저 내고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와 이제 드디어 끝났다. 완전 놀고 막 그랬죠. 공교롭게도 가장 맨 처음 확인한 학교가 제가 붙은 유일한 지금 다니는 학교였어요. 만약에 그 학교를 맨 마지막에 확인했다면 저는 정말 5개의 카드를 막 보는 순간 계속 절망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 당시에 성형외과 하고 싶어가지고 성형외과를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형수술 상담을 가는 버스 안에서 그 학교,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 A학교라고 할게요. A학교 오늘 발표 날인데 나 오늘 성형수술 상담이고 그냥 붙을 일도 없으니까 봐야겠다 했는데 최초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서류 등록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약간 기뻐하고 이럴
타이밍이 없었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다 옹기종기 모여서 자 이제 최초 합격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눌러가지고 와 축하해 이런 걸 상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 혼자 진짜 덜컹덜컹 강남역에 있는 버스 안에서 본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아무도 저를 축하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세요? 엄마 나 붙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축하해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도 버스에 많이 없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엄마 나 대학교 붙었어. 근데 다 그 버스에 다 울려 퍼지고 그래서 되게 약간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로 언더라인을 더 채워줄게요. 짠! 이렇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애교살 라인 그려줄게요. 가장 진한 색으로 점막 채워줄게요. 근데 제가 입시에서 느낀 건 그날 논술 주제가 내가 잘 맞는 주제인지 안 맞는 주제인지에 따라서 글 편차가 많이 나는 저 같은 분들은 이게 정말 운 같아요. 하지만 제가 기출도 풀지 않은 학교에 최초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지문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았고 그거에 관한 지식이 많았다. 두 번째로 저는 제가 지원한 학교가 아닌 학교의 기출도 많이 풀어봤다는 겁니다. 그게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물론 제가 논술에서 엄청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막 3합 3떨 막 4합 2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 대형 학원에서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등등등 제가 지원하는 학교보다 더 높은 학교의 문제도 많이 풀었었는데 그게 아마 기초에 쌓여서 제가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딱 처음 보는 낯선 유형의 문제도 그렇게까지 긴장하거나 놀라면서 풀진 않았거든요. 아마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세 번째 꿀팁입니다. 내가 지원할 학교가 아니어도 그 학교 기출을 한번 살펴보자. 논술 문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나왔던 게 저 학교도 나오고 저 학교에서 나왔던 게 뭐 예시 답안으로 이 학교가 나오고 이러면서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지금 붙은 학교도 다른 데서 본 예비 답안을 기억을 해놨다가 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짠!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제 여기 있는 색깔로 눈 앞머리랑 애교살 밝혀줄게요. 여기 있는 색깔로 언더라인을 좀 진하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위에 속눈썹을 다 붙였어요. 언더는 얘 붙여줄게요. 이렇게 언더 속눈썹까지 다 붙여줬어요. 메이크업을 했는데 끊겼어요. 옷까지 다 갈아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끝이 났고요. 머리도 했고요. 귀걸이도 했습니다. 짠. 옷 보여드릴게요. 넘어질 뻔했어. 못 보여드리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너무너무 미흡했지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능 보고 입시하시는 분들 다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